우리가 이제 뉴턴 제1법칙을 했을 때는 바로 힘이란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고 그거는 바로 속도를 유지시킨다. 저번에 지난 했던 운동을 계속 똑같이 유지시키는 거 관성의 법칙, 제1법칙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뉴턴 제2법칙은 반대로 얘는 바로 힘이 존재할 때, 얘는 힘이 존재할 때의 운동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알자 힘이 존재한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힘이 평형이 아니다.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줄다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당길 때 한쪽 힘이 더 세면은 왼쪽 힘보다 오른쪽 힘이 세면은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 이동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힘이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알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이 있다는 거지. 자, 운동이 있다. 그 말은 뭐가 있다? 바로 속도의 변화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하냐? 그럼 가해준 힘에 비례해. 힘을 더 세게 가해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속도 변화가 그만큼 크겠지. 그리고 질량을 크잖아?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는 그만큼 어려워. 왜냐하면 질량이 크면 무거우면 속도 변화를 일으키기가 힘들겠지. 예를 들어서 돌멩이랑 트럭을 이제 속도를 변화시키려는데 얘는 더 무거우니까 옛날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할 거고 얘는 가벼우니까 빨리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쉬울 거지. 따라서 질량과 가속도는 어떤 비례다? 반비례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를 두 개를 합하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n분의 F 이 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뉴턴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야. 뉴턴 제2법칙은 힘이 작용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거 알자 힘을 말하는 거지. 알자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는 가해준 알자 힘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게 바로 뉴턴 제2법칙이야. 자, 그리고 이제 A는 n분의 F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얘를 돌려서 바꿔서 표현해서 시그마 F는 MA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 M을 이렇게 여기다 곱하고 M을 이렇게 곱하니까 시그마 F는 MA 이렇게 되지. 따라서 이 식으로 정리를 해줬을 때 얘는 뭐를 말한다? 힘을 가하면 뭐가 생기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하려면은 뭐를 가해줘야 한다? 힘을 가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그마 F는 MA의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그마 F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합. 알자 힘을 말하는 거지. 알자 힘. F대. F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물체에 이렇게 작용할 때 이 힘들을 다 어떻게 해주라고? 다 더했을 때 그 힘을 말한다고. 그리고 이 뉴턴 제2법칙을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5뉴턴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5뉴턴 힘이 작용한다고 해봐. 자, 힘이 작용해. 근데 알자 힘이 어떠니까 0이니까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는 누구 법칙 쓰라고? 관성의 법칙, 뉴턴 제1법칙을 쓰라고. 이때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힘이 불균형일 때 쓰는 거지. 어느 한쪽에 힘이 크거나 어느 한쪽에 힘이 작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가속도라는 거는 바로 벡터이고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m은 스칼라. 따라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가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뭐에 의해 생긴다고? 알자 힘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가 있어야지만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지. 자, 따라서 알자 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뜻이다. 자, 문제 보자. 지금 이제 A, B는 지금 1분 동안 동안 이제 기름 흘리면서 이동한 거지. 그때 이제 알자 힘의 방향에 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1분 동안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간격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가면 갈수록 바로 1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동 거리가 바로 이 D라는 게 바로 이동 거리가 커지는 거지. 자, 그 뜻은 바로 뭐를 말해? 초당 이동 거리가 커진다는 거는 바로 속도의 변화가 계속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걸 나타내는 거지. 따라서 속도가 증가한다. 이 뜻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가속도 진도에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가 양수다 이랬지.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다. 그 뜻은 바로 뭐라고? 바로 F 넷은 ma 이기 때문에 A랑 가속도와 알짜 힘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같게 간다. 따라서 가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바로 시그마 F 넷의 방향도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힘이란 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듯이 벡터이기 때문에 F가 양수다. 그러면 그 뜻은 바로 뭐다? 아, 힘이 바로 오른쪽 방향이다. 그걸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힘을 오른쪽으로 이 자동차 오른쪽으로 가했기 때문에 바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B번은 얘는 이제 1초당 간격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자, 그거는 바로 초당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속도도 어떻게 돼? 델타 V도 감소하는 거지. 그럼 속도가 감소한다. 그 뜻은 바로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음수가 되는 거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기억나지? 그래서 가속도는 음수. 그리고 가속도가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뉴턴 제2법칙 공식 써서 시그마 F 넷 알짜 힘도 어떻게 돼?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 넷이 음수라는 거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바로 왼쪽 방향에 가해졌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B는 힘을 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얘에다가 왼쪽으로 가했더니 이 자동차의 속도가 줄어든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고 A는 자동차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오른쪽 방향에 힘을 주었더니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가속하고 있다. 그걸 말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C번 문제.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알짜 힘도 오른쪽에 가해졌나?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오해하기 쉽고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자, B를 보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힘은 어떤 방향? 왼쪽 방향에 주어지지. 자, 따라서 항상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뜻은 바로 힘도 오른쪽에 가해졌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힘은 오른쪽에 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오른쪽에 가해졌지 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졌지만 하지만 B 같은 경우를 보면은 힘이 왼쪽 방향으로 가해졌지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자 따라서 힘과 이동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알려면 누구를 항상 보라고 이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얘가 오른쪽 이동한다, 왼쪽 이동한다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 항상 누구를 보냐? 속도가 증가하냐 아니면 속도가 감소하냐. 속도가 증가하면은 알짜 힘이 오른쪽 방향일 테고 속도가 감소하면 알짜 힘이 왼쪽 방향일 거다. 오른쪽 이동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 힘이 가했을 때 속도의 변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졌고 힘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해졌고 그리고 얘의 이동 방향도 오른쪽이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얘에다가 힘을 오른쪽으로 더 가해준 거지. 자, 그때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바로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낸다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더라? 가속이라고 말을 했지.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힘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바로 무슨 결과가 일어난다고? 가속한다고. 물체가 더 빨라진다고. 그럼 이제 B번은 얘는 지금 힘이 왼쪽 방향이야. 근데 지금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자, 얘가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어. 힘과 운동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야.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바로 어떻게 된다? 결과가 속도가 줄어든다. 감속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힘과 운동 방향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가속, 감속을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힘과 운동 방향이 같아. 힘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힘을 같은 방향에 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가속한다. 더 빨라진다. 그리고 힘과 운동 방향,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감속한다. 우리가 이제 가속하는데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항상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 왜냐면 시그마 F는 뭐니까 ma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고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또 힘이 필요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문제에서는 1000kg의 자동차가 2분의 1g의 가속도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G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력 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의 중력 가속도라고 했지. 얘는 이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아랫방을 끌어당기는데 이 물체가 가속하는데 그 가속도가 항상 9.8m per second 제곱. 1초당 9.8m per second씩 빨라지는 등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라고 했어. 항상 얘는 똑같다고 했어. 어떤 케이스든.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G면은 대략 한 1초당 5m per second씩 가속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하는 거다? 이 힘을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m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G 5m per second 제곱 써서 힘 구하면 되지. 자, 따라서 시그마 F는 ma, m은 1000kg, 그리고 2분의 1 G는 대략 한 5m per second, 한 4. 얘는 이제 9.8 나누기 2는 4.9지. 4.9m per second 제곱. 자, 해줘서 얼마 나오냐면 4,900 뉴턴 나오지. 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를 초당 5m per second 제곱씩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힘을 몇 뉴턴을 가해줘야 되냐 하면은 4,900 뉴턴을 가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5m per second,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는 10, 그 다음에 15 이렇게 빨라지길 원할 때.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질량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가속도 2분의 1 주니까 대략 4.9m per second 제곱. 그러니까 1초당 4.9m per second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힘 구하는 거지. 요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한다? 똑같은 식 쓴다. 시그마 F는 ma. 자, 아까랑 이제 가속도가 똑같은데 얘는 다만 뭐가 다른 거야? 질량만 다른 거지. 참고로 F는 ma 쓸 때 단위 m 뭐로 쓴다고? 킬로그램 쓴다고? 0.2kg 곱하기 4.9m per second 제곱 하면 얼마 나오냐면 0.98 뉴턴 이렇게 나와. 따라서 이 0.2kg 굉장히 작은 이 사가 얘를 이제 똑같은 가속도 5m per second 빨라지고 여기다 해보자. 5m per second 빨라지고 10m per second 빨라지고 그 다음 초는 15 이렇게 빨라지는데 얘는 힘을 얼마큼 가해야 되냐면 거의 1뉴턴. 굉장히 작은 힘을 가해야지만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자, 지금 보다시피 5m per second, 10m per second, 15m per second 똑같은 빠르기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원하는데 근데 왜 힘이 필요한 힘이 왜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바로 질량이 달라지니까. 미안, 무게가 아니라 질량. 질량이 달라지니까 따라서 필요한 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법칙 했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고 하냐면 관성이 크다고 했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기가 속도를 변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하기가 어떻다? 쉽다. 따라서 힘이 덜 들고 얘는 힘이 더 필요한 거지.
자, 따라서 이제 C번 문제. 무거운 물체를 정지시킨 것보다 가벼운 물체를 정지시키기 힘이 덜 드냐, 더 드냐. 무거운 물체는 항상 얘는 속도 변화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게 어렵지. 따라서 힘이 더 드는 거지. 반대로 가벼운 물체는 속도를 변화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덜 든다. 자,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1500kg이야. 얘를 이제 55m 이내에 멈춰. 그러니까 단거리가 델타 X가 55m일 때 그때 이제 나중 속도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때 필요한 힘. 얘를 이제 100km/h에서 0m/s으로 가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는 거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힘. 항상 가속한 속도가 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힘이 필요하다고. 왜? 시그마 F는 ma/10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알짜 힘, 필요한 힘을 구하기 위해선 이 공식을 써야 하고, 자,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m은 알아. 그러니까 뭐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이제 필요한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정보 있잖아. 100km/h, 1500kg, 55m, 그 다음에 VF는 0. 이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해야 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왜? 바로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평균 알짜 힘을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걔는 이제 바로 뭐를 뜻하는 거다? 바로 아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이제 세 가지 공식이 있었지. 첫 번째 이제 VF는 VI 플러스 A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X는 VI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 제곱, 그 다음에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이 2A 델타 X. 자, 지금 처음 속도 VI 주어졌고, VF 주어졌고, 델타 X 주어졌을 때 뭐 구하는 거라고? 바로 가속도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식 보면은 VF 주어졌고, VI 주어졌고, 그 다음에 델타 X 주어지고 A 찾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 따라서 이거를 써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A는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 2 델타 X.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항상 우리가 지금 km/h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m/s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 V의 단위를. 따라서 얘를 먼저 VF 먼저 바꾸면 1km 1000m, 그 다음에 1시간 3600초. 얘 계산해서 얼마 나오냐면 27.8m/s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VF 0이니까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냐? VF는 0이 되길, 나중 속도는 정지하니까 0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빼기 VI는 27.8m/s, 그 다음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델타 X 55m.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식을. 따라서 얘도 계산해서 얼마나 하면 마이너스 7.03m/s 제곱 이렇게 나와. 얘는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대략 7m/s씩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자,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시그마 F는 MA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시그마 F는 MA. 자, 그리고 M은 지금 1500kg,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7.03m/s 제곱. 이제 계산해서 마이너스 10545 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힘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바로 힘이 반대 방향에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 처음에는 27.8m/s이고 나중에 정차는 정지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55m 달리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7.8m/s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힘을
반대 방향에 바로 마이너스 대략 10545 뉴턴을 가해줘야지만 이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55m 안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뉴턴 운동 제1, 2법칙을 했을 때는 힘과 운동을 관해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 뉴턴 운동 제3법칙은 그 힘과 운동을 하는데 힘을 가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그거에 관해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A, B 대신에 나랑 이제 너랑 거 둘게. 그러면 내가 너를 밀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밀면 너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은 너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왼쪽으로 밀려나간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바로 내가 너를 밀었을 때 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너도 나를 밀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밀려 나간다는 거지. 자, 따라서 이 작용 반작용을 하는 거는 내가 너를 밀면은 그러면 너도 나를 민다는 거야. 그게 바로 뉴턴 제3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미는 힘 있잖아. 그 힘을 우리가 작용력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밀기 때문에 나의 힘이 너에게 작용을 할 거야. 그럼 얘는 F다. FA가 되는 거고 A의 힘이 B에 작용할 거고 그리고 그 동시에 또 뭐도 작용한다고? 너도 나를 미는 힘이 있다고. 너도 나를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누구의 힘이 전달받는다? 너의 힘을 전달받는다. 따라서 얘는 FB의 힘이 작용하는 거다. 자, 우리가 이 F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작용력이라고 불러. 내가 너한테 힘을 가했잖아. 그 전달받은 힘이 너에게 작용을 해. 그게 작용력이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너도 나를 밀쳐낼 거야. 그 힘을 우리가 반대해서 그거에 반해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반작용력 이렇게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이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보다시피 항상 얘는 B에는 누구의 힘을 전달받아? A의 힘을 전달받기 때문에 FA가 있는 거고 조심해야 돼. B는 FA가 있는 거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은 B의 힘을 전달받기 때문에 FB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너에게 힘을 가하면은 얘는 FB의 힘이 작용한다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 B에는 누구의 힘이? A의 힘이 작용하고 A에는 B의 힘이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한다고. 서로 상대방의 힘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다른 힘이 작용을 한다고.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다른 물체에서 나온다. 다른 물체. A는 B에서 나오고 B는 A의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항상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서로 다른 물체.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그리자면은 얘가 B잖아. 그럼 B에는 A의 힘이 FA가 있고 그리고 A한테는 이제 B의 힘을 전달을 받았다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B에는 FA의 전달 힘을 받은 것은 이 FA의 힘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B를 이동을 시키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FA는 어떻게 써주냐면 MB, AB. 자, 이거를 다시 해석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해? A의 힘은 B가 전달받은 A의 힘은 누구를 가속시키게 한다? B를 가속시키게 만들고 B가 A에게 전달받은 B의 힘은 누구를 가속시킨다? A를 가속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항상 FB가 아니라 왜 FA인지 알았지? 얘도 FA가 아니라 항상 FB다. FA 그리고 얘는 FB다. 얘는 A를 가속시키고 A는 B를 가속시키게 한다. 그리고
이 힘 있잖아. 작용력, 반작용력 있잖아. 얘는 항상 힘은 크기가 항상 같고 그리고 방향은 어떻다? 마이너스는 뭐라고? 바로 방향 반대로 작용한다고. 따라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A의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 보이고 B의 힘은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보이지. 서로 크기 같고 방향 반대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뉴턴 운동 제3법칙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힘은 뭐로 존재하다?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B는 B 자신의 힘을 생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한테 왔어? A의 힘에서 왔어. A는 B의 힘에서 왔어. 따라서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야? 힘은 쌍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면 왜 FA와 FB는 상쇄되지 않나? 자, 아까도 말했듯이 B에는 A의 힘이 작용하고 A는 B의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한 물체에 FA, FB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용한다고? 서로 다른 두 물체에 다른 힘이 작용을 한다고. 물론 크기가 같고 따라서 얘는 이제 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왜냐면 한 물체에 작용해야지 얘를 더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니까 얘네를 더해서 상쇄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둘이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야. 이 미끄럼틀이니까. 그때 이제 철수가 영희를 밀지. 그러면 철수가 영희를 밀기 때문에 영희는 누구의 힘을 전달받아? 철수의 힘을 전달받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F 철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영희도 철수를 어떻게 한다고? 민다고. 영희가 철수를 밀기 때문에 철수는 영희의 미는 힘을 전달을 받지. 따라서 F0 이렇게 작용하고 그리고 그 F0희는 누구를 이동시키게 만든다? 바로 철수를 이동시키게 만든다. M철, A철. 그리고 F철은 누구를 이동시키게 만든다? 영희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바로 영희를 가속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두 힘은 이거랑 얘의 크기는 어떻다고? 항상 같다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써줘야 돼. 얘는 지금 힘의 크기만을 물어보는 거니까 방향은 물론 반대이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철수가 더 영희보다 질량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철수가 더 질량이 크고 그리고 힘의 크기는 둘이 똑같기 때문에 철수의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영희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영희는 더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철수는 더 적게 나가게 될 거다. A, 0, 그 다음에 얘는 A, 철. 그 다음에 벡터니까 화살표, 화살표. 자, 왜 영희가 많이 나간다고? 그거는 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가 영희가 더 많이 나간다고. 따라서 부등호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야구공이 글러브를 왼쪽으로 밀어. 그러면 이 글러브에 누구의 힘을 전달받은 거야? 공의 힘을 전달을 받은 거야. 이게 바로 F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작용하는 힘은 반작용력은 이제 글러브가 누구를? 야구공을 어디로? 오른쪽으로 민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공에 누구의 힘을 전달받는 거야? 바로 글러브의 힘을 전달받는 거지. 따라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F 글러브 이렇게 된다. 글러브. 공에는 F 글러브 그리고 그 글러브에는 F 공이 작용한다.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을 한다. 힘은 전달을 받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문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겨. 그러면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물체에 누구의 힘이 작용하는 거냐면 지구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중력이라고 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자, 얘가 작용력이야. 자,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또 물체도 어떻게 한다? 물체도 지구를 역시 끌어당긴다. 물체도 지구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는 물체의 힘을 전달받음으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물체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작용 반작용을 볼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바로 뭐냐면 내가 책상을 손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그러면 내가 책상을 꾹 누르잖아?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픔을 느끼지. 자, 그럼 내가 책상을 눌렀기 때문에 책상에 나의 힘이 전달받아서 F 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라고? 책상도 내 손을 미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럼 나는 책상의 힘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 손은 바로 책상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를 느낀다고?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 자, 아픔을 느끼는 거는 책상이 나에게 힘을 똑같이 가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따라서 내가 더 세게 밀면은 책상도 나를 어떻게 미는 거야? 더 세게 미는 거지. 따라서 더 아픔을 느낀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를 탈 때 벽을 밀고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 그러면 벽을 밀었어. 내가 벽이 이렇게 있다고 치워보자. 그럼 내가 벽을 밀면 나의 힘이 누구에게 벽에 작용. 벽은 나의 힘을 전달을 받았지. 그래서 F 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동시에 벽도 나를 어떻게 해준다? 미르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따라서 나에는 누구의 힘을 전달받아? 벽의 힘을 전달을 받지. 그리고 이 F 벽은 벽이 나를 미는 힘은 누구를 가속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나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나를 가속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세게 밀면은 세게 미는 만큼 벽도 나를 세게 힘을 가하는 거지. 그러면 힘을 가하면은 그럼 나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작다 치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만든다? 나를 가속하게 만든다. 자, 그게 바로 반작용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작용력은 내가 벽을 민다. 그럼 내가 벽을 밀면 벽은 나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를 이동시키게 해? 벽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M벽, A벽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벽의 질량은 굉장히 어때? 엄청나게 무겁지? 따라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벽의 가속도는 거의 없다. 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반작용력은 뭐라고? 벽도 나를 민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로켓 엔진이 기체를 아래로 밀었어. 그러면 기체를 아래로,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굉장히 작은 그 기체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억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체를 말하는 거야. 그 기체를 아래로 밀면 또 반작용해. 그거에 반하여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작용해? 기체도 어떻게 한다? 엔진을 방향 어떻게 한다고? 반대 방향. 위로 민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얘가 F 작용이면 그러면 기체도 엔진을 미는 반작용력이 존재를 하는 거지. 힘은 크기는 똑같고. 자,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로켓 엔진을 출발할 때 로켓 엔진의 힘의 자체로 로켓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의 법칙에서 따라서 온 거다? 뉴턴 제3법칙에 근거해서 바로 기체가 엔진을 미는 힘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가속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뉴턴 제1, 2, 3법칙을 이번엔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뉴턴 제1, 2 법칙을 말했을 때 얘는 이제 힘과 운동에 관해서 말을 한 거지. 자, 얘는 힘을 받지 않을 때 여기서 힘이라는 거 알자 힘을 말한 거지. 다 힘을 합력이 0일 때. 그리고 이 법칙은 합력이 존재할 때 이렇게 나눠버렸지. 그러면 힘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운동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걸 배웠어.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운동이 계속 유지가 된다. 왜냐?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운동을 유지시킨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운동을 유지하는 운동을 바로 관성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럼 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 속도의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얘는 가속도가 생긴다 하니까 얘는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 뜻은 얘가 아무것도 힘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 이거의 뜻은 여러 개의 힘이 다 합쳤을 때 이렇게 네 개가 작용한다고 했을 때 요거의 힘들이 전부 다 합해서 0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더하고 0, 이렇게 0. 이럴 때 그때 걔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유지시킨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유지시킨다는 말은 정지에 있을 테면 정지에 있을 거고 5m/s 이동했으면 계속 5m/s로 유지를 시킨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관성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힘이 특별하게 불균형이 나타낼 거지. 따라서 알자 힘이 작용하는 거지. 뉴턴 이 법칙은. 자, 그래서 키워드는 뉴턴 제1법칙, 제2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힘을 받지 않을 때, 알자 힘이 없을 때, 알자 힘이 있을 때, 그때에 따라서 얘는 하나는 운동을 유지, 하나는 가속도한다. 그러니까 힘의 작용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는 결과, 그게 바로 뉴턴 제1, 2법칙이었어. 자, 그러면 뉴턴 제3법칙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 얘가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얘가 운동을 하지, 가속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자,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말하는 게 뉴턴 제3법칙이지. 자, 이 힘은 이 물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물체가 얘한테 힘을 가해야지만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항상 다른 물체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뉴턴 제3법칙. 그리고 내가 얘한테 힘을 준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얘도 나한테 힘을 주는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를 말하냐? 힘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걸 말하는